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 공군 조종사는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받은 조종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상당 부분 훈련 과정에서 습득하는 다재다능한 전천후 능력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A-10 Thunderbolt는 종종 가혹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활주로가 좁거나 거칠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이와 같이 열악한 착륙 시나리오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A-10은 종종 고속도로 위로 착륙을 요구받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승무원은 전선이나 나무와 같은 장애물에 노출되며 그 중에서도 실전에서 정말로 가혹한 착륙 작전을 수행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다른 장애물들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고도로 통제되며 공군이 정지 표지판과 다른 잠재적인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혹 조건에서의 착륙 훈련은 조종사가 더 위험한 지역에서 항공기를 더 편안하게 착륙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종사, 지상 승무원 및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그룹들이 고속도로 착륙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상의 승무원들은 A-10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가 있는 장소를 정찰합니다. 그들은 조종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조종사는 착륙하기 전에 그 지역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체로 여러 차례 그곳을 시험 운항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도 조종사는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한 최적의 속도와 위치를 찾을 때까지 단순히 지면에 살짝 착지했다가 바로 다시 기술을 들어 재이륙하는 터치앤고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착륙한 후 조종사는 비행기를 돌려서 다시 이륙시켜야 하는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만큼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A-10 Thunderbolt 2는 가혹 조건 착륙을 위한 완벽한 비행기입니다. 아음속 공격기인 Thunderbolt는 지상군에 대한 근접 공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종 A-10이 열악한 공군기지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운 좋게도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두 개의 TF-34GE-100 엔진 덕분에 이 항공기는 매우 짧은 거리에서 이륙할 수 있습니다. 또한 53피트의 날개폭과 저속에서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공격기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의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처음 도입된 썬더볼트는 제1차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A-10은 공격적인 외관으로 인해 야생 멧돼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임무 목적지가 포장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전히 가장 많이 찾는 항공기입니다. 비포장 활주로에서의 작전은 현실이자 많은 경우에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상 승무원은 여전히 가혹한 환경의 공군기지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안전예방 조치 중 하나는 흙이나 모래가 날리는 비포장 활주로에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륙 과정 동안 먼지와 다른 입자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방지합니다. 먼지는 장시간 동안 시야를 크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비행기 자체와 주변 장비 및 차량 등의 민감한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활주로는 전방 작전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이 활주로들이 광범위한 작전과 차량,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기술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공군기 중 가장 큰 화물기들이라도 가혹한 조건에서 착륙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락히드 C-130 Hercules입니다. (100피트) 동체에 무게가 42,000파운드에 달하는 C-130은 비포장 활주로에 착륙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적절하게 적재된 C-130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극도로 짧은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수천 파운드의 차량, 병력 및 장비를 최전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가 이러한 거친 전방 작전기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임무의 성공 여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C-130의 가혹 조건 착륙은 분명히 인상적이지만 C-130만이 즉흥적인 가설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운항하는 유일한 대형 항공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허큘리스의 거의 2배 크기인 C-17 글로브마스터는 극도로 위험한 일부 지역에서도 이착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양에 따르면 지표면이 모래, 흙 또는 얼음으로 덮여있는 경우에도 불과 3,500피트의 공간만 있으면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재된 58만 5천 파운드 무게의 C-17을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조종사와 지상요원들 간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비록 강력한 추력 역전 장치가 기체가 정지하는 것을 돕지만 특수 AMLO 팀은 사전의 착륙 표면을 열심히 체크합니다. Cerise or pink 1,000 feet down, and then a set of Cerise panels. Do you think it's good? AMLO는 이동 공군 연락 장교의 약자입니다. 이 연락 장교들은 항공교통 관제탑이 없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활주로 점검, 풍속 및 기상 상황 모니터링,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것 등이 그들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Correction winds 230 at Niner. 230 at Niner. 최선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포장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려면 때로 지상 승무원을 대신해서 빠른 판단과 행동을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 장교들은 착륙하는 항공기의 경로에 장애물이 있거나 위험한 지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종사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타워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들어오는 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용 차량과 비군용 차량이 모두 사용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덜트바이크를 타면 승무원들이 활주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단 몇 초 만에 이동할 수 있으므로 활주로에 진입하는 항공기를 최적의 위치에서 정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비행기에 훨씬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모빌리티 가디언 훈련 기간보다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많은 관심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빌리티 가디언 훈련에는 다양한 공군들이 참여하여 항공 의료 후송, 이동 지원, 공중 급유 등의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항공기들은 유도로를 따라 긴 줄로 이어져서 거의 꼬리를 물고 함께 활주합니다. 이 모습은 코끼리 산책이라는 애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대형 폭격기들이 적의 영토 깊숙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빠르게 연달아 이륙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전 세계의 군대는 자신들의 병력과 장비가 적대적인 지역을 드나들며 이동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대형 비행기가 최소한의 시설을 가진 열악한 활주로 환경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조종사, 지상 승무원 및 엔지니어들이 충분한 기술을 갖추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